네, 안녕하세요. 텐트 선생입니다. 저는 HLB 영상을 또 찍고 있고요. 오늘 또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또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또 있겠죠. 그쵸? 뭐 제가 말릴 수는 없습니다만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물량을 덜어냈기 때문에 2차적으로 물량을 덜어낼 수 있는 구간은 52,500원까지다. 그죠? 요 정도까지 여기서 1차적으로 물량을 덜어냈죠. 어제 구간에서 물량을 덜어냈고 이제 매물대가 여기까지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큰 매물대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거래량을 보면 알겠지만 거래가 여기 많이 터졌단 말이야. 이 구간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은 밑에서부터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12,500원까지 올려놓고 이 구간에서 다시 밀어버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답답하게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갈 것처럼 하고 갈 것처럼 하고 빼버리고 갈 것처럼 하고 빼버리고 이런 형태를 계속 만들어낸다. 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좀 간단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HLB 과연 지금 구간에서 강력한 반등이 가능할 것인가? 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 여기 물린 사람 분명 있어요. 어제 들어와가지고 보면 53,000원이잖아요. 그죠? 53,000원에서 어디? 한 57,400원. 이 구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어제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식적으로. 만약에 내가 여기 물려있다. 그럼 꼬리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한 요 정도? 그쵸? 한 5만 5천 원? 일본봉으로 볼까? 일본봉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거래가 많이 터진 봉 두 개가 있잖아요. 이 봉 중심으로 봤을 때 한 54,500원? 요 정도를 보는 게 좀 그래도 합리적일 것 같은데 자, 54,500원에 내가 평단가가 위치가 있다. 그죠? 요걸 좀 생각해 봅시다. 54,500원. 근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빠져 시작했죠. 47,300원 그죠? 그럼 내가 지금 구간에서 정말 이 최저점에 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 이런 자리, 한 48,500원, 48,500원에 물을 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지금 요거 차익은 9,500원 하면은 빼면 얼마가 되죠? 6,000원. 그러면은 여기 뭐 불린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많아요? 거래량이 많으니까. 그럼 여기서 요거 1대1로 물 탄다라고 했을 때 평단가 얼마 되죠? 51,50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럼 많이 물린 사람들이 어디가 위치가 좀 돼 있다? 지금 구간에서 51,500원에 많이 위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51,500원. 이쪽 구간이죠. 그렇죠? 세력들은 이미 전부 다 계산을 완료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타봤자 평단이 어디라고요? 51,500원. 어제 물린 사람들 중에 물을 잘 타봤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어제 물려서 물을 잘 못한 사람들은 평단가가 어디가 위치되어 있겠습니까? 52,500원에서 53,000원 위치되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얘네들이 사람들이 많이 물린 구간 전까지만 올리고 어떻게 된다? 빼버리는 거다. 이게 세력들이 작전이에요. 왜 도대체 계단식 하락이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계단식 하락이지, 계단식 하락. 내려갔다, 반등. 내려갔다, 반등. 내려갔다, 반등. 이런 계단식 하락이 있잖아. 이런 거 생기는 이유는 간단해요. 딱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있잖아.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딱 물을 탔을 때 평단가 밑에까지만 올리는 거예요. 그쵸? 여기 물린 사람들이 딱 물을 탔을 때 평단가 밑에까지만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단식 하락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내려오는 추세를 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계단식 하락이 나왔을 때 사는 것이 아닌 계단식 하락이 나오다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앞에 구간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주고 눌린 상태에서 어떻게 지지받는 자 이러한 구간들이 우리가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고 물을 타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준 게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켜주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받아주고 지켜주는 자리가 확인됐을 때 우리는 매수 타점으로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근데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계단식 하락이 진행 중입니다.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HLB 주포의 의지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진짜 52,500원이 만약에 돌파가 나온 상태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버티고 있는다. 이러면은 전 여러분들한테 좀 비싸지만 물을 타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는 절대 물 탈 자리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여기서 1차적으로 세력들이 물량을 던져놓은 자리에서 이 구간 위로 안 올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올려준다 했을 때 얘네가 물량을 던진 것이 아닌, 그죠? 뭐요? 앞에 구간에서 1차적으로 물량을 매집한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세력들이 바보들도 아니고 자기네들 물량을 던진 구간까지 올려주겠어요? 올릴 게 아니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물량을 던진 구간 전까지만 올리고 빼는 게 세력 특징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물리든 이 맥점만 잘 잡고 저항선만 잘 잡으면은 어느 구간에서든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우리 HLB가 지금 구간에서 반등할 수 있겠느냐? 바닥을 잡았느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떠한 차트 모양에서도 현재 바닥을 잡았다라는 모양이 나오지가 않아요. 쌤 이거 거래량 크게 나왔잖아요. 거래량 크게 나왔으니까 여기 바닥을 잡아준 거 아닌가요? 바닥을 잡아준 거 아닌가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요 구간을 단기적으로 돌려주고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5만원 구간 그 밑으로 48,000원 정도 여기가 지지 구간이고 바닥에 잡혔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상 여기 세력들이 생각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가 만약에 5만원 구간을 바닥을 만들어준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물을 많이 타면은 평균 단가가 여기가 만들어질 텐데 그럼 얘네들은 이거 조금 올려놓고 여기는 물량을 다 받아서 올라가겠다라는 건데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메이저 세력이니까 가능하지 않냐. 시가총액 이 정도 다 먹어주고 갈 수 있지 않냐. 그렇긴 한데요. 유통 주식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HLB는 매집하기에는 유통 주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매집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보다 털어먹기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올릴 때는 재료를 동반해서 항상 올리잖아요. 항상 이슈를 기억하실 겁니다. 재료를 동반해서 올려요. 나노코박스 때도 33,000원에서 66,000원까지 가는데 이 재료를 엮어서 한 2주 만에 보내버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HLB는 항상 상승하기 전에 하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매물 소화. 항상 매물 소화를 하고요. 그 다음 어떻게?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매물 소화가 들어간 모습을 보이려면은 사실상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매물이 어디 많다 그랬어요? 64,000원 위로 많다고 했죠. 왜? 아무리 고가권에 물린 사람들이 물을 잘 타봤자 여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 구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해주고 내려가야 된다는 건데 이게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한 6조도 아니에요. 시가총액 5천억? 이 정도 되는 애들이면 매물 소화하고 내려갔다 올라온다고 해도 저는 이해가 될 텐데 얘는 시총이 크기 때문에 잘못 올렸다가 빼버리면은 악성 매물대가 쌓여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돈을 쓸 수 있는 한계성이라는 게 있는데 HLB는 기존에 유통 주식이 1억 1,800만 주다. 이 중에서 우리 진성 주주분들 그러니까 HLB를 바닥부터 들고 있던 주주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유통 주식을 잡아주고 있고 나머지 물량들은 계속 그냥 개인들끼리 순환매에서 손절하고 사고 손절하고 사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HLB는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한번 잘못 올리잖아요. 그죠? 만약에 한번 잘못 올렸다 빼잖아. 그럼 뭐가 돼요? 그러면은 매물이 쌓인다. 저는 이 매물이 쌓이는 짓을 HLB 주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빼버리면 되는데 뭐하러 올려주냐고. 밑에 단타 친 사람들 수익 주려고. 위에서 물린 사람들 물 타가지고 탈출시켜 주려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HLB 주포는. 지금 구간에서 자기가 바닥에서 좀 갖고 있던 물량, 기간이 들어왔던 물량 조금씩 던지고 그냥 시간 질질 끌면서 기간 조정만 가도 고가권에 물린 사람들 힘들어서 털려요. 핵심이다. 개인 투자자는 뭐예요? 개인 투자자는 재미없으면 팔아요. HLB 재밌었잖아. 솔직히. 그죠? 움직임 재밌었잖아. 재밌었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재밌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재미없어지게 움직이면은 단기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매도하고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메커니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구간이 절대 물탈 자리가 아니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는 것은 뭐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이 좀 어렵진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처음 듣는 사람은 좀 이게 뭔 소리 하나 좀 생각이 드실 텐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손익비라고 하죠. 손익비. 이 세력들도 손익비가 있습니다. 손익비. 내가 여기서 올렸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내가 여기서 올리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 누가 봐도 여기서 올렸을 때 세력들은 이득을 가져갈 수가 없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정말 5월 31일에 그쵸? EIR 이것 때문에 정말로 갑자기 승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우리가 그거는 희망의 를 돌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좀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HLB 일단 오늘 구간에서 반등하고 있는데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은 무조건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물 타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면 되고요. 절대 물 타시지 마시고 야, 네가 뭔데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하냐? 이득을 제가 또 보여드리기 싫지만 계속 말씀드리죠.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린다고. 제가 이 구간에서 유일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99%의 승인 확률이 있어도 1%의 실패 확률이 있으면은 이건 뭐다?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 2분의 1이라도 말씀드렸고 99%는 진양곤 회장이 말한 거다. 당연히 오너가 승인된다 그러지 누가 실패한데 된다 그러냐. 99% 확률로 승인된다고 하는 건 1%의 실패 확률을 열어둔 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영상을 잠깐만 좀 보고 가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5월 14일 이 가격에서 대응해야 됩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날짜도 보시면은 10일 전이죠. 10일 전이고 제가 이때 당시 여러분들한테 2분의 1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드렸는데 요거 잠깐만 좀 보고 갈게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쟤는 뭔데 자꾸 HLB 주가에 대해서 저주하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저주하는 것이 아닌 소신껏 제 분석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간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할 매도가 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1시부터 3시에 주가 변동성이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2분의 1 대응한다. 내가 만약에 물려있다. 내가 10만원 이상에 물려있다. 근데 비중이 크다. 그죠? 무조건 2분의 1 정리하세요. 무조건 2분의 1 정리하시고 비중이 적다라고 했을 때도 2분의 1은 정리하세요. 왜냐면은 이게 몸의 습관화가 되어야 돼. 습관화가. 어떤 습관이 되냐면은 리스크 관리하는 게 습관화 돼야 된다. 자, 지금 분명히 HLB 뭐 100% 승인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슨 리스크 관리냐. 승인되면 더 가는데 이게 리스크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세상에 100%라는 게 있으면은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식의 이 방향성 자체는 어쨌건 제가 잘 맞춰왔지만 최근에 여기서 반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대감을 받지 못하고 주가 내려가고 있다.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 이거는 주가 내려가는 거 봤을 땐 승인되면은 기대감이 해소되면서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이 아닌 새로운 재료의 등장으로 폭등할 거다. 근데 저는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100%가 아니잖아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 이게 다예요. 이게 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던 저는 꼭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도리는 여러분들한테 팔지 말고 무조건 존버하세요가 아니에요. 수익을 챙겨놓고 기다리세요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영상 보고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것도 보여드리자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커뮤니티에서까지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렇게 10일 전에도 이렇게 2분의 1 무조건 정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죠?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닌 뭐요? 현실적인 대응을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현실적인 대응이요. 여러분 올라간다라고만 하는 거 봐봤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기간 조정 플러스 가격 조정 후에 개인들을 떨궈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개인들이 떨궈주고 개인들이 털릴 때 우리는 추가 매사점을 잡아갈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도 이 대응 전략 안 받으신 분들은 H 대응이라고 반드시 위에 번호 몇 번입니까? 010-9201-6329 이쪽으로 H 대응이라고
세 글자 남기셔서 반드시 이 대응 전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이 대응이라는 게 간단해요. 제가 뒤에 시나리오 만들어놨는데 그거 드리는 거랑요.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매수 타점이 왔을 때 겁먹지 말고 매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매수 타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하한가 두 방 맞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빠진다라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여기 더 빠지면 어떻게 버팁니까? 맞아요. 못 버티게 하려는 거예요. 누가? 주포들이. 거래량 보이잖아요. 바닥에서 들어온 거래량. 여기 새로운 뉴페이스 많이 들어왔잖아요. 뉴페이스. 이 뉴페이스들이 주가가 올라가면 뭐예요? 다 수익이잖아요. 그쵸? 다 수익이야 뉴페이스들은. 그럼 결과적으로 세력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뉴페이스들을 다 수익을 줄 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뉴페이스들을 수익 주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얘네들이 어떤 행동을 떨궈주기 위해서 여기서 아무리 흔들어봤자 안 떨궈요. 전저점 때려야 전저점 밑으로 때려야지 사람들이 판다니까. 원래 개인 처제가 그래요. 내려가야 팝니다. 지금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들어왔던 기관 투자자, 외국인 단타 물량 뭐 하고 있는 거다? 털어내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단기적인 이벤트가 큰 이벤트. 우리의 빅 이벤트가 단기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단기적으로 빅 이벤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인 빅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물량을 덜어내고 개인들을 최대한 지치고 힘들게 할 겁니다. 힘들게 하고 어떻게 하다 주가를 끌어올릴 준비를 할 거다. 이게 바로 세력들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세력들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지루하고 지치게 할 겁니다. 지금 단기적인 어제의 상승 흐름. 자,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탱탱볼도 있잖아요. 탱탱볼도 바닥으로 세게 치면 어떻게? 세게 반등하죠. 그죠? 근데 어떻게 돼? 탱탱볼이 계속 세게 반등하나요? 아니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려왔다가 튀어 오르죠. 그 다음 어떻게 점차 파동이 약해지죠. 그쵸?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지루한 구간으로 갈 거예요. 지루한 구간. 이 지루한 구간으로 가는 거를 이제 이 이후를 버티셔야 돼요. 이 이후에 한번 눌러주는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때 매수해야 돼요. 남들이 다 털릴 거야 이때. 왜? 지루해서 힘들어 지친데 갑자기 악재가 뜨잖아. 다 손절하는 거예요. 이때 매수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탱탱물들이 잠깐 튀어오르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물 타 탈출하면 좋죠. 근데 제가 왜 물을 타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이유 말고가 없어요. 아시겠죠? 반드시 H 대응이라고 세 글자 남기셔서 확실한 이 타점에 관한 부분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여러분들이 대응할 자리예요. 어디서 물을 타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을지 미리미리 기다리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지 정말 그 순간이 왔을 때 내가 항상 뭐라 그래요? 항상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하잖아요. 준비된 자에게 온다. 그죠? 자, 여러분이 물 타는 것도요. 아무렇게나 물 타는 것이 아닌 뭐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 탈 자리를. 그때가 오면 어떻게? 그때가 오면 그때 물을 타면 된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정도까지고요. 자, 반드시 위에 번호로 H 대응 남겨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HLB 관련돼서 시나리오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요게 뭐냐면은 제가 HLB 관련된 시나리오를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계열사에 대한 부분들 그쵸?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시나리오 짜야 된다. 계열사도 HLB 못 가면은 못 간다. 비중 축소해야 된다. 전부 다 시나리오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제가 뭐라 그랬죠? 100%가 어디 있는데 자꾸 100%라고 말하냐. 승인은 99%의 성공이 있다라고 해도 1%의 실패 확률이 있으면은 이거를 언급하는 게 맞다. 그 전에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첫 번째로 강조 드린 게 비중 조절입니다. 비중 조절. 이 시나리오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시나리오 승인 후에 그리고 승인이 불발됐을 경우에 점화한가로 갈 수 있다. 모든 부분을 열어봤을 때 업사이드보다 다운사이드가 열려있다라고 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다. 뭐요? 비중 조절해야 된다. 이 부분 진짜 여러분 귀에 피가 날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그냥 H 대응 세 글자만 남기셨으면 무조건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건데 정말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자, 어제 영상 댓글을 좀 보시면은 자, 어제도 또 말씀드렸죠. 그쵸? 어제도 말씀드렸고 여기 댓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분할 매도가 머리에 맴 돌아서 분할 매도 시작했고 비중을 3분의 1로 줄여버렸으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주가가 빠진 건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은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4분의 1로 비중을 줄여놨다. 그쵸?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렇게 매도하셨다. 분할 매도했답니다. 그쵸? 자, 요런 부분들 정말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되셨으면 좋겠다. 제가 어쨌건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정확한 이런 대응을 해드렸다라는 건 어느 정도 저는 소신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나리오를 결과적으로 받아가셔서 대응하신 분들은 오늘 완벽하게 2분의 1 비중 정리하거나 많으면 3분의 2 정도 비중 정리하시고 남아있는 물량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드신 거 알아요. 힘드신 거 아는데 주가가 또 반등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가 85,000원까지 내려갔다가 11만원까지 올라갔을 때 제가 85,000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8짜리 아니다. 그쵸? 그 올라왔을 때 12만원 구간 도전할 수 있는데 10만원 구간 이탈했을 경우에 여기서 대응해야 된다. 5월 14일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때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더 밀릴 수는 있으나 분명한 것은 반등이 강하게 한번 나옵니다. 이때 정확한 대응을 해서 탈출해야 되고 이러한 시나리오 정리를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50% 정도 매도하라는 거 여러분들 위해서 했다라는 거 이제 좀 느끼실 거예요. 그쵸? 저도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 보면은 지금도 마음이 아픈데 괜찮아요. 탈출할 수 있으니까 꼭 제가 드리는 시나리오 보시고 꼭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H 대응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셔서 반드시 대응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기회는요 많이 오고요. 좋은 종목 많아요. 제가 다 팔라는 것도 아닙니다. 비중 추가하든지 물을 타서 평단 낮춘 후에 평단이 높으신 분들은 비중이 크신 분들은 손절을 해야겠죠. 절반이나. 그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비중 조절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고요. 꼭 H 대응 남기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